안녕하세요.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되니 밖에 나가면 숨이 턱 막히는 날씨죠. 이럴수록 가족 안에서 오가는 정 한 줄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오늘 사연은 묵묵히 정을 베풀어 온 한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말 한마디, 사진 한 장이 누군가의 마음에 얼마나 큰 울림이 되는지 그 속 깊은 감정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영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 속 여러분의 마음도 들려주시겠어요? 댓글과 구독 잊지 말고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사는 69살 이복래라고 합니다. 남편은 몇 해 전에 먼저 떠났고 지금은 혼자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어릴 적부터 손재주 하나는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그 덕에 바느질하며 살림에 보탬이 되기도 했죠. 요즘도 시간 날 때면 손주들이 빌족이며 작은 한복 같은 걸 지어 며느리에게 보내주곤 했습니다. 며느리는 항상 정중하게 문자로 고맙다고 해줘요. 어머니, 예쁘게 잘 입힐게요. 감사합니다. 그런 문자 한 줄에도 저는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 이렇게라도 정을 주고받는 거지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크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바쁘게 사는 젊은 부부니까요. 그런데 문득 제 마음이 허전해질 때가 있어요. 명절이면 당연히 시댁 먼저 들르는 거라 생각했는데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이번엔 친정 먼저 가요 하고 그 이후엔 별다른 연락도 없이 넘어가는 일이 반복됐죠. 내가 괜한 기대를 했나? 아니면 좀 눈치 없이 굴었나? 자꾸만 제 탓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참고 넘겼는데 얼마 전엔 사진 한 장이 제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천천히 풀어보려 합니다. 젊었을 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어요. 서울 변두리 반지하 새방에서 시작해 남편과 같이 악착같이 살았죠. 남편은 공사장으로, 저는 봉제 공장 다니며 저녁엔 집에서 바느질을 했어요. 도연이 어릴 땐 기저귀며 옷까지 전부 손바느질로 해 입혔습니다. 딱히 남에게 내세울 건 없지만 우리 가족 굶기지 않고 키웠다는 자부심은 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바느질이 생계가 아닌 기쁨이 되었고 아이들 키워놓고 난 뒤에도 손이 가만히 있질 못하더라고요. 작은 조끼, 손수건, 여름 내에 손주들 한복까지 차곡차곡 바느질에 선물로 보낼 땐 내가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 지수는 처음엔 참 예의가 바랐어요. 인사도 빠르고 문자도 꼬박꼬박 보내줬죠. 어머님 한복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그런 문자가 오면 괜히 흐뭇해서 옷을 더 곱게 싸보내곤 했습니다. 사소한 한마디에도 사람 마음은 따뜻해지잖아요. 명절이 다가오면 저는 늘 분주해졌어요. 반찬 몇 가지랑 손주 먹을 장조림, 멸치볶음, 그리고 한복. 그 해에도 여느 때처럼 바쁘게 준비해 보냈고 지수는 그저 고맙다는 문자 하나 남기고는 조용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문자가 이번엔 마음에 남질 않더라고요. 며칠 뒤 설 당일 아들한테 전화가 와서 반가운 마음에 받았죠. 엄마, 오늘은 지수 친정 먼저 갔다가 내일쯤 들르게. 익숙한 말이지만 왠지 그날은 참 허탈하게 들렸어요. 한복 입고 절하는 손주를 상상했는데 그 모습은 결국 제 앞이 아니 며느리의 친정에서 먼저 나왔겠구나 싶었죠. 그날 저녁 우연히 딸 수진이 보내준 SNS 캡처 사진을 보게 됐어요. 지수 계정에 올라온 사진엔 손주가 제가 만든 한복을 입고 외할머니 무릎에 앉아 웃고 있었어요. 사진 속 배경엔 제가 모르는 집, 모르는 사람들의 웃음만 가득했죠. 그 순간 묘하게 가슴이 저릿했어요. 기분 좋은 사진일 수도 있었지만 그 안엔 제가 낄 자리가 없어 보였거든요. 그날 밤은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굳이 꺼내서 말하자니 괜히 꼰대처럼 보일까 싶고 그렇다고 속에 담아두자니 서운함이 자꾸만 쌓였어요. 며느리의 행동이 나쁘다고도 말 못하지만 왜 이렇게 내 마음은 허전할까요?
나는 분명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는데 단지 내가 만든 그 옷을 입고 웃는 손주의 모습을 내 눈으로도 보고 싶었을 뿐인데 설이 지난 뒤 아들과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집에 들렀습니다. 간단히 떡국을 데워주고 한복 입은 손주를 반갑게 안았죠. 그런데 어쩐지 마음 한켠은 아직도 그날 사진이 맴돌더라고요. 한복 예쁘게 잘 입혔네. 사진도 봤어. 외할머니 무릎에 앉아 있던데. 제가 무심한 척 말하자 지수는 내 친정에서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밝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말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그럼 친정에선 절 안 했니?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 순간 공기가 살짝 식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은 아이가 피곤해해서 나중에 집에서 영상으로 했어요. 지수의 말은 예의 있었지만 어쩐지 그 속에 당연함이 묻어났어요. 그 당연함이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죠. 며느리가 아이와 놀고 있는 사이 도연이가 주방으로 따라와 엄마, 지수 요즘 많이 피곤하대.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 하고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안다고, 무슨 아기는 없는 거 안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조차 저를 배려의 대상으로만 여긴 듯해 괜히 더 쓸쓸했습니다. 며칠 후 지수가 톡으로 사진 한 장을 보냈어요. 손주가 한복을 입고 유치원에 간 날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 아이는 해맑았고 지수는 선생님이 한복 예쁘다고 하셨어요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어머님 덕분이에요라는 말이 빠진 것만 같아 허전함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딸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걔가 딱히 나쁜 말 한 것도 없고 잘하려고는 하잖아. 딸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엄마는 마음을 많이 담으시니까 그런 게 느껴질 수밖에 없지. 그냥 기대를 조금 내려놓는 건 어때? 라고 말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자니 그럼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정성껏 만든 옷도 음식도 그냥 일방적으로 주고 끝내야 하는 걸까요? 그걸로 마음이 오가지 않는다면 나는 그냥 만드는 기계일 뿐인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지수는 여전히 공손했어요. 하지만 그 공손함이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디까지가 진심이고 어디까지가 예의일까? 혼자서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감정이 점점 며느리의 말과 행동을 다르게 보게 만들기 시작했죠.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불편한 감정이 싹 튼 뒤 저는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평소엔 소소한 반찬을 해도 사진 찍어 보내고 귀여운 스티커도 붙였는데 이젠 그냥 조용히 택배에만 담고 문자 하나 남기고 끝냈죠. 반찬 보냈어요. 아이 먹일 땐 꼭 태워서 줘요. 예전 같으면 어머님, 손이 또 고생하셨어요. 하고 바로 답이 왔을 텐데 지수는 그날 하루 종일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녁이 돼서야 어머님 잘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 짧은 메시지를 보고도 괜히 섭섭한 마음이 들었죠. 그 한 줄이 고맙기보단 마지못해 답한 것 같아서요. 그러고 보니 요즘 지수는 늘 말이 짧아졌어요. 며칠 뒤 우연히 손주의 유치원 알림장을 봤는데 전통의상 체험 활동이라는 항목이 적혀 있었어요. 전엔 지수가 그럴 땐 꼭 연락해서 어머님, 한복 하나 또 해주실 수 있을까요? 했는데 이번엔 그런 말이 없었죠. 그래서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하율이 이번에 유치원 행사 있다던데 한복은 준비됐니? 지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이번엔 그냥 인터넷에서 샀어요. 쿠팡에 괜찮은 게 많더라고요. 그 말에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물론 제가 해준 옷이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이렇게 가볍게 말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 요즘은 뭐 다들 편한 게 좋지. 내가 그렇게 말은 했지만 한 번도 입지 않은 새 원단을 꺼내놓고 이 색이면 하율이 얼굴에 잘 어울릴 텐데 혼잣말을 하다 말았어요. 그날 밤
예전에 하율이 입던 한복 사진들을 다시 꺼내봤어요. 그 작은 옷을 지을 땐 정말 설레고 행복했거든요. 바느질하며 하율이 웃는 얼굴을 상상했고 며느리가 고맙다 말하던 그 톤도 떠올랐죠. 이젠 그런 마음을 받지 않아도 괜찮아야 하는 걸까요? 그냥 만들어주고 보내주고 말없이 잊히는 사람이어야 할까요? 아들은 여전히 그 중간에서 이도저도 아닌 말만 하고 지수는 예의는 갖추되 마음은 보여주지 않아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웃기죠. 딱히 누가 잘못했다 할 수도 없고 크게 싸운 것도 아닌데 혼자 서운함에 눌려 눈물이 맺히는 날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이 집에서 점점 정성이 아니라 습관이 되고 있다는 걸. 며칠 후 지수가 뜬금없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하율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뜻밖이었지만 반가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언제든 오너라. 내 목소리가 괜히 떨리는 것 같아. 얼른 수화기를 내려놓았죠. 주말 오후 지수와 하율이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집에 왔습니다. 하율이는 뛰어와 제 무릎에 안기며 말했어요. 할머니, 나 이번에 어린이날 발표회 나갔는데 선생님이 한복 예쁘다고 칭찬했어. 그 말에 잠시 멍하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옆에 앉더니 한 장의 사진을 꺼냈어요. 그건 한복 입은 하율이 사진이었는데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죠. 지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 하율이 유치원에서 그 한복 자랑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이렇게 손바느질 한복 보는 게 오랜만이에요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였어요. 그 말 듣고 나니까 괜히 제가 어머님께 죄송하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만 받았구나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속이 이상하게 뭉클했습니다. 그동안 묵혀있던 서운함이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하율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만 끄덕였죠. 지수는 이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다음 주에 저희 집에 오실래요? 하율이랑 같이 사진도 찍고 싶어요. 제가 준비는 서툴겠지만 어머님 좋아하시는 잡채도 해볼게요. 그 말에 어쩐지 웃음이 났어요. 아이고, 내가 해주는 잡채 맛있겠다. 그날 저녁 지수는 손편지 한 장을 놓고 갔습니다. 짧은 편지엔 어머니, 정성의 가치를 너무 늦게 배운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냥 받기만 하지 않고 더 표현하면서 살게요. 라고 적혀 있었죠. 이제 조금씩 마음이 닿기 시작한 걸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진심이 닿기 시작할 때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요. 지수의 손편지 이후 제 마음도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의 말투는 조금 더 부드러워졌고 하율이도 종종 할머니, 집 언제 가요? 하며 전화를 걸었죠.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래, 이런 게 가족이지 하는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엔 작은 미묘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수가 변했다고 느꼈지만 그 변화가 진심일까 하는 의심이 아주 가끔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다 어느 날 또 하나의 작은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율이 유치원에서 진행하는 가족 참여 수업이 있었는데 지수가 저에게 참석을 부탁한 겁니다. 어머니, 가능하시면 하율이랑 같이 오셔서 한복에 대해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 말에 저는 얼떨결에 그래, 알겠어 하고 승낙했죠. 준비하면서 마음이 다시 들떴습니다. 오랜만에 하율이 앞에서 내 손재주를 뽐낼 수 있다는 생각에 예전 사진도 꺼내고 작은 보자기까지 만들어 챙겼어요. 그런데 행사 전날 지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너무 죄송해요. 하율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내일 행사 어렵게 됐어요. 목소리는 미안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그날 밤
딸 수진이 보낸 사진 한 장이 왔습니다. 지수의 SNS에 올라온 하율이 사진이었어요. 가족 수업, 너무 즐거운 하루라는 글과 함께 지수와 하율이가 교실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분명 행사에 못 간다고 하지 않았나? 그럼 그 말은 나를 일부러 빼고 싶었던 걸까? 다음 날 아침,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그게 어머님께 부담드릴까봐 하율이가 갑자기 괜찮아졌어. 그 말은 점점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제외한 그 사진이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 연락을 줄였습니다. 지수도 눈치챘는지 톡을 보낼 땐 짧고 공손하게만 응답했죠. 그동안의 따뜻함은 어느새 다시 조심스러운 거리로 바뀌었어요. 내가 너무 기대했나 싶다가도 한편으론 왜 굳이 나를 뺀 걸까 하는 의문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선택이었던 것만 같았거든요. 조용한 마음 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났습니다. 내가 이 관계에서 다시 들러리가 된 건 아닐까? 그날 이후로 마음이 뒤틀렸습니다. 지수의 행동 하나하나가 자꾸만 곱게 보이지 않았어요. 손주를 위해 뭘 해주는 것도 조심스러워졌고 톡 하나 보낼 때도 몇 번이나 문장을 지웠다 썼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 도연이가 전화로 말했어요. 엄마, 지수가 요즘 좀 힘들어 보여. 괜히 엄마가 부담 주신 건 아닌지 걱정돼.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죠. 부담. 내가 뭘 그렇게 부담스러웠던 걸까? 며느리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내게 한 적 없습니다. 항상 감사하다, 예쁘다는 말만 했었죠. 그런데 그게 전부 가식이었나? 아니면 뒤에서는 아들에게 그렇게 말한 걸까? 며칠 뒤 설이 다가오면서 한복 준비를 하려고 원단을 꺼냈습니다. 늘 그랬듯 하율이 입힐 색깔을 먼저 고르고 있었는데 순간 손이 멈췄어요. 이걸 만들어도 진심으로 고마워할까? 그냥 또 감사합니다 한 줄 보내고 마음은 어디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에 바늘을 다시 넣고 원단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지수가 전화를 걸어 말했어요. 어머니, 이번엔 한복 안 보내셔도 돼요. 이번 설엔 그냥 간단히 입고 보내려고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말투는 밝았지만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만든 건 부담스러웠나 보구나. 무심코 말이 나갔고 지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다만 요즘 하율이도 답답해하고 한복은 좀 불편하다고 해서요. 그 설명은 저를 더 참담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거울 앞에 앉아 바느질통을 꺼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을 담아 만들었던 옷들, 그걸 고이 간직해온 제 시간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진 느낌이 들었죠. 그동안 제가 느꼈던 서운함, 외로움, 그걸 그냥 참기만 했던 나 자신이 어리석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더는 그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애써 증명하지 않겠다고. 설날 당일 저는 아무 음식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던 갈비찜도 장조림도 없었어요. 집도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고 식탁 위엔 국 하나뿐이었습니다. 도연이네가 도착했을 땐 하율이는 평소처럼 웃으며 뛰어왔지만 지수는 잠시 당황한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뭐 안 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천천히 말했죠. 그래, 올해는 좀 쉬고 싶더라. 나도 이젠 나를 좀 챙겨야 할 것 같아서. 지수는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아, 네. 어머님도 그러셔야죠. 늘 고생 많으셨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나도 한복은 안 만들기로 했어. 이제는 더 이상 내 정성이 필요 없는 것 같더라고. 순간 지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연이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죠. 엄마,
그런 말 좀 지수도 나름대로 신경 많이 쓰고 있어.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들 신경 쓰고 살아. 근데 진심은 말 안 해도 느껴져. 나는 그걸 느끼고 싶었을 뿐이야. 그날 저는 식사 자리를 짧게 마무리했습니다. 하유리에게만 따뜻하게 인사하고 조용히 방에 들어갔죠. 그 뒤로 지수는 이전보다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톡도 더 자주 왔고 영상통화도 종종 걸어왔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에 짧게만 응답했습니다. 며칠 뒤 도연이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엄마, 지수 요즘 좀 힘들어해. 엄마가 너무 냉정하다고도 하고.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내 보여줬어요. 그 안에 지금까지 지수와 주고받은 문자, 한복 만들며 찍어둔 사진, 손편지, 복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번 설날 아침 제가 적은 짧은 메모가 있었죠. 한 사람의 정성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받을 줄만 알고 줄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죠. 그걸 본 도연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지수가 날 미워해도 괜찮아. 다만 하유리만큼은 사람의 정이 어떤 건지는 알고 컸으면 좋겠어. 그날 이후 지수는 저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가 진심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제 마음을 숨기지 않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설이 지나고 저는 더 이상 바느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익었던 바늘과 실도 꺼내지 않았고 천도 상자 안에 그대로 넣어두었습니다. 그 대신 매일 동네 도서관에 다녔고 자치센터에서 열리는 수해 강좌에도 나가기 시작했죠. 할머니, 솜씨 좋으시네요. 처음 만난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불러줄 때 왠지 모르게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지수는 한동안 조심스러운 연락을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밝게 웃으며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않았고 그 대신 더 길고 구체적인 말로 저에게 마음을 표현하려 했죠. 하지만 저는 그 변화에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지수가 조심스럽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면 하유리 생일 잔치에 와주실 수 있을까요? 하유리가 할머니 꼭 오셨으면 좋겠다고 해서요.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이번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유리 생일날 저는 조용히 참석했습니다. 지수는 집 안을 깨끗이 정리했고 식탁 위엔 정성스러운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직접 해봤어요. 맛은 없을지 몰라도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젓가락을 건넸습니다. 음식을 한 입 먹어본 저는 담담히 말했죠. 내가 만든 음식이니 맛보다 마음이 중요하지. 그 말에 지수는 눈을 피하며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잔치가 끝날 무렵 지수가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사실은 요즘 어머님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너무 가볍게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정성을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그녀의 눈가엔 약간의 눈물이 맺혀 있었고 그 순간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지수야, 이제부턴 내가 먼저 표현해야 해. 나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생각 없어.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내게 다가온다면 나도 마음은 닫지 않을게. 그 말은 선언이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니까 참는다는 감정으로 살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조용히 바느질 상자를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천을 펼치며 이제 이 손길이 다시 정으로 닿을 수 있을지 생각해봤죠. 지수는 그날 이후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톡 하나로 마음을 대신하지 않았고 찾아와서는 직접 눈을 보고 말을 전하려 했었습니다. 하유리를 데리고 와선 할머니, 오늘은 할머니랑 바느질 배우고 싶대요라며 제 무릎에 아이를 앉히기도 했죠. 한 번은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지수 정말 신경 많이 써. 어쩌면 엄마가
딱 한 번 단호하게 말씀하신 게 오히려 우리 가족 모두를 깨운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늦지 않게 변해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네 수해 강좌에서 수강생 중 한 분이 말했어요. 이 선생님 솜씨, 가족들이 참 자랑스러워하겠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웃으며 대답했죠. 예전엔 몰랐는데 요즘은 조금씩 알아주는 것 같아요. 지수는 어느 날 제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직접 만든 보자기예요. 요즘 바느질 책 보면서 조금씩 배워보고 있어요. 조금은 서툰 바느질이었지만 그 속엔 진심이 담겨 있었기에 저는 말없이 그 상자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하율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다음 설에 또 예쁜 한복 만들어줄 거죠? 저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다가 응. 근데 이번엔 우리 하율이도 같이 만들자. 이제는 같이 만드는 거야. 라고 말했죠. 그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이제는 나 혼자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로 나아가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지수는 그 순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받은 것만 많아서 이제 저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은 처음 들었을 때보다 더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내가 지켜낸 건 그저 어른의 체면이나 정성의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 침묵 대신 말했고 포기 대신 선을 그었고 그로 인해 조금씩 관계가 바뀐 것이었죠. 이제는 더 이상 당연한 어머님이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금 저는 매주 월요일이면 수해 강좌에 나가고 수요일엔 근처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요. 한때는 며느리의 말 한마디, 아들의 반응 하나에 마음이 하루 종일 요동치던 때도 있었지만 이젠 조금 단단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끝에 익숙했던 바느질은 여전히 제 삶의 일부고 하율이는 요즘 할머니랑 같이 만들기에 푹 빠져 있어요. 지수도 말수가 많아지진 않았지만 가끔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들고 찾아와 어머니, 이건 제가 어제 끓여봤어요. 맛 좀 봐주세요. 라며 조심스럽게 웃곤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한마디에도 내가 다 용서해야 하나 고민했겠지만 이제는 그 웃음이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편안하게 고개를 끄덕여줄 수 있습니다. 가족이란 게 늘 함께 있고 따뜻한 말만 주고받는 사이만은 아니더라고요. 때론 서운하고 때론 오해하고 때론 멀어졌다가 다시 다가오고 그 모든 시간이 쌓여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한 번쯤은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셨으면 해요. 정성도 서운함도 사랑도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게 가족이더라고요. 저도 오랫동안 조용히 참고만 있다가 한번 제대로 제 마음을 말한 뒤에야 비로소 서로의 거리가 조금 가까워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완벽하진 않아요. 가끔은 서운할 때도 있고 여전히 조심스러울 때도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감정들이 이제는 내가 가족이구나 하고 느끼게 해줍니다. 혹시 지금 당연하게 여겨지는 누군가의 정성이 떠오르신다면 오늘만큼은 한마디 짧게라도 표현해 보시면 어떨까요?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그 한마디가 지금 누군가에겐 잊지 못할 따뜻함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의 작은 공감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